안녕하세요.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상상 이상 팀이고요.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상상 이상의 일들이 계속 벌어져가지고 우연치 않게 지은 이름입니다. 저희가 발표할 프로젝트는 영유아 인터랙티브 컨텐츠 개발이고요. 그 중에서도 영유아를 대하는 예술가의 태도 중심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질문을 어떻게 가지고 갔었는지, 어떤 일정으로 있었는지, 그리고 다녀와서 어땠는지 그런 흐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시작은 눈으로 말해요 아동국가 영유아 워크샵이었어요. 저희 셋은 원래는 부평문화재단에서 1인 공연 예술가 워크샵이 있었거든요. 올해 거기에서 처음 만나고 이제 뜻이 맞아서 계속 후속 모임들을 했었어요. 그 중에 3명이 일정도 맞고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이 워크샵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래서 5월에 했던 워크샵인데 그 이탈리아 라바라카의 로베르토 프라베티 선생님의 워크샵을 참여하고 아, 영유아랑 이렇게 공연을 할 수가 있구나. 그리고 인터랙티브하다는 것, 그 인터랙션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새롭게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날 워크숍 갔다 오고 나서 갑시다 이탈리아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됐고요. 그 영유아 워크숍 자료 중에 많은 사람들은 아이들을 그저 완성되어가는 존재이자 미래의 시민으로 여긴다. 태어난 순간부터 온전한 인간이며 감성적이고 역량 있는 세계 시민이다. 아이들의 능력과 감수성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성인과 다른 것이다. 배우들은 아이들의 공간과 속도에 맞춰 공연을 이끌어 나가고 아이들에게 예술적 경험을 제공한다. 이런 내용의 글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글도 굉장히 좀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예뻐하고 좋아하는 그런 그러니까 강사로서는 그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정말로 아이들을 그냥 한 사람으로서 이미 온전한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있느냐, 정말 그런 태도가 묻어나는 수업을 하고 공연을 만들고 있었느냐에 대해서 저희들끼리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온전한 존재로서 존중하는 예술가의 태도가 어떤 걸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 깊게 참여를 해서 아이들을 존중하는 예술가의 태도는 어떻게 다를까, 아이들과의 진정한 인터랙션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그것들은 무대 위에서 어떻게 구현될까 라는 좀 커다란 질문을 가지고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볼로냐, 이탈리아가 한 절반 정도 되고요. 이후에 자그레브, 크로아티아로 넘어갔는데 원래는 이제 그 로베르토 선생님의 워크숍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라바라카만 쭉 가는 일정을 생각했었어요. 처음에는. 일정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로베르토 선생님이랑 계속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상의를 했고, 그래서 스몰 사이즈, 영유아 공연 예술 확산을 위한 유럽 네트워크, 다른 극단들을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럽에 이렇게 스몰 사이즈 네트워크가 있어서 라바라카, 그리고 저희가 이후에 방문한 2곳, 굉장히 많은 극단들이 0세에서 3세, 3세에서 6세 아동을 위한 축제 제작 및 공동 제작, 쇼케이스, 회의, 교육 행사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방문했던 곳은 그 스몰 사이즈 네트워크 중에서도 TPO. TPO는 한국에서도 공연을 하셨더라고요. 이번 겨울에도 또 오시더라고요. TPO를 일단 제일 먼저 갔었고요. 공간 극장 탐방하고, 그리고 마침 영유아극 미니 총 리허설을 하는 날이어서 아주 운이 좋게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TPO는 이탈리아 프라토에 위치한 극단이고요. 실험적이고 대안적인 테크니컬, 미디어 영상 인터랙티브 공연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오지만 굉장히 많은 나라를 순회하면서 공연을 하고 있는 극단이고요. 그래서 테크니컬 미디어 영상을 이용한 신체를 통해서 아주 강렬한 경험을 하는 것이 좀 이 극단의 특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테크닉이 관객의 움직임에 직접 반응한다든지 혹은 관객의 반응을 유도하는, 테크니션이 계속 영상으로 이렇게 인터랙션을 하면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적극적인 인터랙션을 통한 몰입, 내가 여기에서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다,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온전히 빠져 있다라는 몰입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돌아가서 영유아극을 준비하게 되면 아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몰입을 경험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우리도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었고요. 두 번째 갔던 게 저희가 처음에 큰 매력을 느꼈던 라바라카고요. 극장 공간 안내 받고 프라비트 선생님 인터뷰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기 전에 조금 더 준비를 해서 가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시연을 준비를 했어요. 우리가 이런 영유아극을 하려고 해요. 준비를 해서 한 5분, 10분 정도 보여드렸었고요. 그리고 라바라카는 이탈리아 볼로냐에 위치한 극단이고 굉장히 독창적인 연극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는 유럽 대표 아동 청소년 연극 전문 극단 중 하나고 아까 말씀드린 스몰 사이즈 네트워크의 대표 주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워크숍에서도 느꼈던 거지만 아이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런 태도가 정말 얘기를 나누면 굉장히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바탕 위에서 어떻게 실현하고 있느냐. 로베르토 선생님한테는 왜 그렇게 대사를 많이 하세요? 영유아극인데? 라고 이제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아기들이 말을 잘 이해 못할 테니까 말을 안 하고 그냥 무언극으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여쭤봤더니 일단 본인이 이야기를 하는 걸 너무 좋아하신대요. 그리고 아이들이 아이의 방식대로 언어를 이해하고 있다. 재미가 없으면 애들 그거 못 본다. 분명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보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었고요. 그래서 관객들과 직접적인 유대를 형성하면서 또 언어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고 그래서 저희도 그럼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언어를 사용해 보자. 그리고 아이들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가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안에 내재할 수 있는 그런 태도로서 가지고 공연을 준비해 보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로베르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시연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 시연을 보고서는 이제 하나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소재라든지 어떤 형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통일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공연을 할 거면 더 많은 대사도 고려해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소재를 어떻게 통일성을 가지고 아름다움을 구현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엄마나 이제 부모님들이 같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는 물론이고 엄마가 함께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갔던 팀은 드라마티코 베지탈레예요.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간다고 일부러 공연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계속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엄청 감동받고 왔던 팀인데 한국 팀하고는 아직 교류가 없으시대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감사하게 했었고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극단 소개가 있고 이곡 같은 경우에는 본질을 어떻게 단순하게 표현할 것이냐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질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 있고 그런데 그 핵심을 단순하게 어떻게 드러낼 것이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그 정수, 그 본질의 정수를 드러내는 공연 굉장히 아름다웠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단순함 속에 우리의 깊은 본질을 좀 담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크로아티아로 넘어가서 자그레브 국제 인형극 축제에 갔었는데요. 이곳에서는 이제 굉장히 오래된 축제예요. 그래서 지역과 연계해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축제가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관극 태도도 굉장히 뭔가 다른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역에서 조금 더 연계해서 지속성을 확보하고 아이들하고도 좀 더 오랜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이건 뜻밖의 경험은 저희 버스킹 공연을 했어요. 각자 1인 작품이 있어가지고 버스킹 공연을 했었고요. 굉장히 떨렸는데 한국말로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뭐가 변했을까 했을 때 공연을 만들든 수업을 하든 아이들과 어떻게 관계 맺을지를 가장 먼저 고려하게 됐다. 단순히 친절한 선생님이 아니라 어떻게 인터랙션 하면서 진행을 할 것이냐. 아이들의 공간과 속도를 정말 의식하고 존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영유아의 특성에 맞는 그 예술적 필요에 맞는 그게 필요하다. 그리고 진심으로 알고 대하는 예술가의 태도에 대해서 확신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곳을 다녔는데 핵심은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약속이나 한 듯이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근데 막상 공연을 보면 스타일이 다 다르세요. 그래서 본질 하나의 본질이 있는데 그것을 드러내는 방식들은 각자의 스타일이 선호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다른 방식으로 가지가 나오는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본질을 공유하는 바탕에서 그래서 저희가 찾았던 거는 발도르프 교육을 바탕으로 한 우리 영유학을 한번 만들어 보자였었고요. 스터디를 하면서 발도르프 교육의 교육 철학이라든지 그런 어떤 미적인 부분들에 굉장히 공감이 많이 돼서 발도르프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영유아국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여러 질문들을 서로 이야기 나눴었고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 저희 영유아극 보여드릴 텐데요. 아까 처음에 로베르토 선생님한테 시연했던 거랑은 많이 달라졌어요. 저작권 문제도 있고 조금 방향 설정하면서 바뀌었는데요. 어쨌든 예술가로서 예술교육가로서 우리 안에 계속 질문들이 떠오르는데 하나하나 답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오늘 이 자리가 어라운드 사업 프로젝트의 결과 공유회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하려고 하는 영유아극의 시작이기도 하고 그 여러 연장선에서 저희의 과정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옆에서 조금 있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멀고 먼 하늘나라에 하늘 아이들이 있었어. 하늘 아이들은 언젠가 땅의 세상으로 가게 될 날을 기다렸어. 시간이 날 때면 저 아래의 푸르른 별을 바라보며 자신이 가게 될 집이 어디인지 찾아보곤 했지. 그날을 기다리며 하늘 아이들은 여러 일들을 했어. 황금빛 햇살 세 줄기로 옷 찢기, 구름 조각으로 이불 만들기, 달빛 가루로 과자 만들기 같은 일이었지. 여느 때처럼 하늘 아이들은 별빛 찻잔에 따뜻한 은하수를 담아 마시며 쉬고 있었어. 그런데 참 이상하지? 오늘따라 은하수가 훨씬 달콤하고 향기로운 거야. 어떻게 된 일이지? 그러자 보름달 할머니가 나타났어. 이제 땅으로 내려갈 시간이 되었구나. 모두 다 준비가 되었니? 하늘 아이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 보름달 할머니는 하늘 끝자락에 있는 작은 배 앞으로 모두를 인도했어. 할머니가 말했지. 얘들아, 이곳이 배로 들어가는 입구란다. 자, 우리는 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은하수를 마실 거란다. 이 차는 너희에게 온기를 선물해 줄 거야. 자. 마시고 배 안으로 들어오면 은하수를 마시러 가자.
너는 이제 땅으로의 긴 여행을 떠날 거야. 자, 출발. 우리가 마신 은하수 차처럼 따뜻한 온기를 닮은 해의 나라에 도착했구나. 밤이 지나고 낮이 오듯이 꽃이 피어나 꽃이 지듯이 헤어짐 후엔 만남이 있지. 안녕 안녕 인사할 시간. 안녕 안녕 인사할 시간. 안녕 안녕 인사할 시간. 밤이 지나고 낮이 오듯이 꽃이 피어나 꽃이 지듯이 헤어짐 후엔 만남이 있지. 안녕 안녕 인사할 시간. 잘 봐니?
등산할 시간 밤이 지나고 낮이 오듯이 꽃이 피어나 꽃이 지듯이 헤어짐 후엔 만남이 있지. 안녕 안녕 인사할 시간 안녕 안녕 인사할 시간 안녕 안녕 인사할 시간. 비들이 다 가버렸네. 자, 이젠 어디로 갈까? 누구로 갈까? 밤이 지나고 낮이 오듯이 꽃이 피어나 꽃이 지듯이 만난 후에는 헤어짐이지. 안녕 안녕 인사할 시간 안녕 안녕 인사할 시간. 아우 시원하다. 자, 이젠 어디로 갈까? 눈. 눈? 비눗방울?
따뜻하고 포근한 땅에 등을 대고 한번 누워볼게. 여기에 머리를 한번 모아볼까? 자, 이렇게. 머리를 한번 모아볼게. 이쪽으로 오셔도 돼요. 하늘아이들은 땅의 나라에 왔어. 땅의 나라에 도착해 보니 땅은 보들보들 폭신폭신. 땅들 사이에 풀들이 쏙 솟아 있었고, 풀들 사이에 크고 작은 나무의 꽃들이 가득했어. 아주 많은 나무들과 꽃들의 여러 가지 빛깔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 있었고, 빨강, 주황, 노랑, 보라, 초록의 열매들은 향기로웠어. 나무와 꽃들 중에는 빨강 빛이 도는 열매를 아삭 한 입 베어 물었더니 여기저기에서 아삭 아삭아삭 정말 기가 막히게 달콤하고 맛있었어. 하늘에서 마셨던 은하수만큼 하늘아이들은 행복했단다. 그때였어. 향기를 따라 나비가 훨훨 날아들어왔어. 보름달 할머니가 하늘아이들에게 이리 오렴 손짓을 했지. 보름달 할머니가 인도한 곳은 엄마의 배 안이었어. 땅의 세상의 아이들은 바로 하늘 아이들이 그토록 오고 싶어 했었던 엄마의 품이었지. 하늘아이들은 엄마의 뱃속이 너무 포근하고 따뜻하고 좋았어. 그 모습을 보고 보름달 할머니는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지. 우리에게 와줘서 고맙다. 항상 평온하게 살아주길, 언제나 건강하게 함께해 주여 고맙구나 보호. 유빈, 갑작스럽게 찾아온 아이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성모성 기도문을 가장 많이 외운 것 같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든든아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엄마가 아빠가
기도하며 기다릴게. 사랑해. 뽀송이 착하고 존경받는 아이로 자랐으면 심심이 하나의 우주를 가득 안고 온 너에게 새로운 만남들이 가득할 이곳에서의 만남을 기다릴게. 꿈꾸미 토토로 태봄아 수리수리야 건강하게 만나자. 엄마한테 와줘서 고마워. 꼬물이 꼬물아 넌 참 소중한 존재야. 넌 존재 자체로 빛나. 호랑이가 금 한 돈을 주더라. 건강하게 자라다오. 강이 건강하고 무탈하게 만나자. 사랑해. 반이야. 우리 아가들 건강하게 잘 자라렴. 너무 편안하지? 자, 이제 등을 땅에서 떼어도 좋아. 사실 아이들이 있으면 막 질문도 하고 계속 말을 시킬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상호작용은 어떻게 보통 해주시거나 하는 게 올바른 건지 궁금합니다.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지금 이제 어른들이라서 가만히 앉아야 되셨잖아요. 사실은 그 위치가 유지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아예 안 해서 아마 분명히 돌아다니고 뭔가 이제 만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아이들이랑 그때 필요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들으셨지만 그 이별하는 노래를 조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면서 그 노래가 나오면 이제 정리해야 되는 거를 아이들이 감각적으로 알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거고 또 실제로 그렇게 노래로 그 마무리하는 교육을 발도르프 교육에서 이제 하고 있어서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활용을 해봤습니다. 최대 몇 명 정도 이렇게 수업이 가능한지도 궁금하고요. 여기서 더 이어서 차시를 더 이어갈 수 있는 이야기가 더 있나요? 이건 저희는 공연 컨텐츠로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인원은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한 엄마랑 아이들 합해서 2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더 추가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조금 과정이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네. 공연이 이제 발전되면 그 교육적으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네, 콘텐츠라고 그쵸. 네, 생각해서 그쵸. 아직 계획은 없지만 저희가 필요에 의하면 만약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아직 아이디어는 없어요. 참여하는 영화 유아들의 연령 제한점을 두시는지 아니면 그게 오픈돼서 모든 영화에 호남 연령으로 진행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한을 하는데 사실은 18개월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공연을 열었을 때는 15에서 20개월까지로 딱 정해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